안녕하세요. 네,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제가 늘 그동안에 기술 관련 또 제가 품질 관련 전문가이다 보니까 건설 품질 관련 또는 강의장에서 건설산업교육원 등 그래서 품질 관리 기술인 교육이라든지 감리원 교육, 일반 건설 시공, 설계 시공 기술자들 교육을 통해서 직무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은 원래는 그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게 또 40대 정도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30대 중반부터 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윤택하고 또 돈에 구애받지 않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또 제가 하는 기본 업무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새로운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겪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부분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좀 겪었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니까요. 11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30대 초반에 토목 시공기술사 자격을 먼저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건설회사 그 당시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도급 순위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풍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토목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한 6개월 후에 바로 제가 이 자격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산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었죠. 물론 토목 시공 기술사 자격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상당히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역량 레벨업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제 자체는 군대 제대하고요. 장교 생활 긴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은 28개월 ROTC로 육군 소대장으로서 28개월 근무하고 전역을 하면서 바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첫 직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설 관련 품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길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요. 현재까지도 계속 품질 관련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나름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들 현재 지금 4개 교육기관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출강을 하고 있고 가끔가다 기업체 강의 또는 시군 구청에서도 가끔씩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개발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중에서도 기술자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볼만하고 또 취득할 만한 자격증이 기술사 자격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기술사 자격 취득한 지 10년이 넘었고 토목 품질 기술사 자격 취득한 지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시공사에서 나름 시공사는 어떻습니까? 아침 7시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저녁 8시 빠르면은 정상 퇴근 6시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을 시공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도 일부 그런 현장들도 있지만 거의 격주 휴무였습니다. 격주 휴무. 한 달에 4일 휴무죠. 2주 동안은 계속 출근을 하고 그리고 2주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퐁당퐁당이죠. 한 주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고 한 주는 쉬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고 그것도 감사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감사가 있다든지 외부 점검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마저도 못 쉬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생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회의감도 좀 느껴진 부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목 품질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철도시설공단 발주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감리 용역이죠. 감리 용역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노반시설 기타 공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이상인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가 비상주 감리라고 하죠. 지금은 기술지원 감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기술지원 기술자라고 하죠. 그 당시는 비상주 감리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상주로 반드시 품질 기술사가 투입이 돼야 됐어요. 그 근무지는 본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뭐 한 달에 내가 맡은 현장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지도 점검이라든지 기술 검토하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회가 돼가지고 또 지금 현재 포스코 건설이죠. 네, 포스코, 그 당시에는 포스코 엔지니어링이었는데 포스코 엔지니어링 품질 경영 그룹에서 또 저를 또 경력 사원으로 또 뽑아 주셔가지고 포스코에서도 한 5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뭐 기술사 자격이 취득을 하고 있던 부분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당되는 능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느냐,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쌍용이라는 뭐 시멘트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건설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좋은 회사로 계속 제 자신을 레벨업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뭐 건설회사뿐만이 아니라 용역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자마자 뭐 그 당시에 과장 대우라는 그 풍림 같은 경우는 직책이 뭐 직급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봉 상승이라든지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었고요. 또 포상금이라든지 또 매월 기술사 자격 수당 뭐 이런 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제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최소 뭐 하더라도 기술사 자격 수당이 30만 원에서 보통은 한 40만 원. 뭐 제가 용역회사 다닐 때는 월 자격 수당으로 80만 원까지 받아봤습니다. 뭐 그렇듯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한 10년 전보다는 그 기술사 자격에 대한 합격률도 상당히 높아졌죠.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뭐 가끔가다 기술사 자격 그 합격이라든지 뭐 필기시험 합격, 또 최종 면접시험 합격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기술사 자격 최종 합격률이 한 3% 내외, 시공 기술사라고 하더라도 한 4%, 많아야 5% 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지금 평균 자격 합격률 자체가 12% 되고 있고요. 또 수요가 많은 자격증, 뭐 건설안전이라든지 또 토목 품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전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는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취득을 하시는 게 개인의 뭐 현재 또는 미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또는 뭐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고 하죠. 그 예전 건기법 시절, 건설기술관리법 시절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고 하죠.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뭐 현재는 뭐 공인시험기관에서 뭐 근무한다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뭐 제 강의를 뭐 들으시는 뭐 건설기술자분들은 뭐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고, 그에 더해서 또 품질시험 기술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격 가지고 있으시면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또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서도 품질시험 기술사나 토목 시공 기술사도 비상주 검리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뭐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첫 번째, 또 하나가 또 연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좀 기술사 자격은 우리가 기술자라고 하면은 취득에 대한 노력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취득하시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개인적인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기술사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뭐 기술적인 부분 또 현장과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어떠한 재테크를 좀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